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코너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인상 깊은 UX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첫 영상으로는 네이버의 바이브 앱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뮤직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다가 네이버의 클로바 스피커를 구매하면서 바이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이브를 사용하면서 인상 깊었던 UX 몇 가지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UX를 소개하기 전에 음원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도 1월자 기사이고요. 이 데이터는 코리안 클릭에서 조사한 자료라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도표는 2018년 12월 자료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2019년 11월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 음원 서비스별로 이 이용자 수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멜론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한 5% 정도 줄었습니다. 뭐 저희가 알다시피 멜론은 카카오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하고도 결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그 KT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 대비 한 2.3% 정도 이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엠넷 서비스도 있었는데요. 지니뮤직이 이제 흡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SK에서 운영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2013년도에 그 멜론을 카카오에 넘기고 2018년도에 새롭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2018년도에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21%까지 올라오면서 한 6% 정도 점유율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바이브하고 네이버 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서비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뮤직이 이제 서비스를 접으면서 바이브 쪽으로 몰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대비 점유율을 보면은 작년에는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대략 한 11.2% 정도 점유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두 개를 합쳐도 한 10.9% 정도 점유를 하면서 이용자 수가 전체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NHN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추가로 여기에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 뮤직도 제 주변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뮤직 서비스까지 공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 층에서는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카카오, KT, SK, 네이버, NHN까지 해가지고 국내 음원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큰 회사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K하고 KT의 점유율이 작년 대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한 46%, 한 과반 정도가 되는데요. 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사실 그 음원 서비스의 이제 원천 데이터는 음원이고요. 음원 데이터는 이런 사업자들 누구나 거의 동일한 음원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뭐 해외에 있는 음원인 경우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 음원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여기 폴로와 지니뮤직은 KT나 SK 통신사의 그 멤버십 포인트를 통해서 한 50% 정도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 요금제를 사용을 하면은 아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아직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멜론의 매출 규모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카카오에서 2019년을 마감하고 연간 실적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요. 천천히 내려보면은 자, 쭉쭉 내려보면은 여기 컨텐츠 부분에 뮤직이 있고
이제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매출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1370억, 1440억, 1510억, 1530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은 자,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먼저 2018년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왼쪽에 매출의 부문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는 쭉 봐서 이 뮤직 쪽 매출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쭉 봤더니 뮤직도 여전히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 매출을 넘어서는 게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톡비즈 부분인데요. 톡비즈는 그 카카오 채팅 영역의 상단에 들어가는 그 배너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카카오 내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 순위 이제 두 번째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체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5,86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 도표하고 다시 한번 대입을 해서 볼게요. 네, 멜론의 2019년도 매출은 5,860억이었고요. 점유율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40%는 마찬가지로 5,860억이고요. 여기에 20%는 2,930억입니다. 요거를 다 더해보면은 100%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6천억, 1.2, 1.4 대충 한 1.45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의 시장 규모였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수치는 보신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 카카오에 공개된 멜론의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으로 유출을 해본 그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음원 시장의 전체 규모는 한 1.45조 정도 되지 않는가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원 시장의 규모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저희는 여기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아니라 네이버 바이브의 UX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휴대폰이고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제 음원 서비스들을 뭐 다 깔아봤습니다. 여기서 그 아까 그 수치에 나온 것처럼 멜론이나 지니뮤직이나 플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요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는데요. 이제 어떤 UX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브의 첫 느낌은 되게 좀 감성적이고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바이브에서 이제 표방하는 가치는 믹스테이프예요. 이 사람의 취향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제 리스팅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좋아요한 음악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믹스테이프를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뭐 장르도 다양하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리스트를 또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화면이 이제 인기 있는 탑 100 시리즈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원들을 먼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은 여기 랭킹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탑 100 시리즈예요. 그래서 오늘의 탑 100, 그리고 뭐 인기 상승, 해외 인기 상승, 그리고 뭐 국내 발라드, 뮤지션 리그, 그 다음에 뭐 몇 년 전 오늘의 뭐 어떤 플레이리스트 이런 식으로 그 탑 100 시리즈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그 음원 제목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면은 하단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추가가 되고요. 여기를 터치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음원이 플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UX는 요 하트 버튼이에요. 네이버 바이브는 취향을 기반으로 음원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음원 하나하나에 이제 좋아요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통 뜨는 거는 뭐 좋아요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림만 뜨는데 여기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트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이 배경화면이 되게 화려하게 바뀌어요. 실제로 여기 화면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진동도 이제 되게 잔잔하게 울리고요.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나가면서 하트가 뿅뿅뿅 날아가는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대단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감성적으로 멋진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여기 DJ 영역이에요. 맨 첫 화면에서는 내 취향을 기준으로 추천을 해줬고 두 번째 메뉴에서는 이렇게 랭킹을 기준으로 추천을 해줬다면은 이 세 번째 탭은 이제 DJ 영역인데요. 이 감정에 따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기가 있는 거 아니면 뭔가 신났을 때, 우울할 때 이 감정에 따라서 들을 만한 나한테 어울리는 음악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휴식할 때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플레이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서도 뭔가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니지만 감성적으로 좀 재미있는 기능은 플레이리스트의 표지 이미지가 지금도 되게 좀 이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테마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테마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표지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테마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승인을 해가지고 이런 테마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테마를 터치하고 마음에 드는 테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커버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런 테마 기능이 뭔가 음악을 듣는데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기능들이 네이버 바이브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기자기하죠. 그 다음에는 또 음악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요한 음원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바이브에서 또 좋아하는 UX 중에 하나는 가수를 소개하는 이 가수 메인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가수를 터치해서 가수의 홈 화면에 랜딩이 되었을 때 뭐 인기 있는 곡을 보여주고 뮤직비디오와 앨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가수와 유사한 가수들을 보여주고요. 또 이 가수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리스트를 또 제공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차별점이 있냐면요. 제가 멜론 화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멜론에서 방금처럼 지코를 검색을 하고 지코의 홈 화면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홈, 곡, 뭐 매거진, 포토, 스타 이런 것들이 있고 첫 화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수의 뭐 최근의 히스토리를 타임라인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타임라인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랑 비교했을 때 네이버 바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수의 음악과 그 다음에 앨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와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음악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주 대단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소소하게 이 네이버 바이브만의 감성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이제 멜론이나 뭐 지니뮤직을 쓰다가 다른 음원 서비스로 이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바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캡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음원을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추가를 할 때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 사진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멜론에서 DJ 메뉴에서 여기 상단에 있는
요 플레이리스트를 캡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캡처를 하고 다시 바이브로 돌아와서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OCR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쭉 분석을 해서 이 음원과 매칭을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방금 전에 이거 캡처 이미지를 넣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다른 사이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멜론이었고요. 여기는 지니 뮤직인데요. 지니 차트에 가서 이 화면을 캡처를 하고 다시 바이브로 돌아와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이미지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에 있던 텍스트를 파싱 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기술은 그 OCR이라는 기술을 응용을 한 건데요. 한국말로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에 있는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술이 그 스캔한 문서를 이제 텍스트 문서로 변환시킬 때 많이 사용이 됐어요. 지금은 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명함 앱 리멤버에서도 뭐 명함을 스캔하는 기능 아니면은 그 인터넷 뱅킹 앱에서 그 신분증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이제 뿌려지는 기능 그리고 뭔가 어떤 에버노트처럼 이런 서비스에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검색할 때 활용하는 기능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요 음원 앱에서도 이미지를 파싱해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능은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플로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바이브의 UX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그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음원을 추천해 주는 게 가장 큰 핵심 가치입니다. 일단은 그게 잘 되어야지만 다른 서비스 대비 조금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부가적으로 약간 세련된 디자인,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은 아까 점유율이 약간 1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뭐 20%까지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도 한 15%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컨셉의 영상을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